이번에는 페이버 테이블의 필터를 봤고요. 자, 이걸 또 지워야죠. 자, 이번에는 영화 월별 영화 관객 수와 스크린 수의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월이니까 날짜를 쓸 건가 봐요. 날짜 데이터 중에 월을 이용을 할 거가 봅니다. 월별 숫자인데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이 여기 몇 개가 있네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있다. 스크린 수랑 관객 수를 이번에는 표시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스크린 수와 관객 수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갖다 놓죠. 자, 그러면 1월 달에 전체 관객 수는 이만큼, 그리고 1월 달에 전체 영화가 상영이 된 스크린 수는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게 월별의 차이가 얼만큼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월별의 차이를 숫자로 보니까 잘 안되니까 이걸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니까 피벗 테이블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냐면, 자, 여기 관객 수랑 스크린 수가 숫자인데 두 수의 기준값이 너무 다르죠. 자리수 3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노란색에 있는 스크린 수가 거의 바닥에 기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원래 XY 이 축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표시가 되니까 너무 작은 데이터는 이 값을 다른 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보조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주는데요. 그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면, 작은 데이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축 서식,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든지 축 서식,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여기 2016이라 이렇게 뜨는데 여기 팝업이 뜰 겁니다. 팝업이 뜰 거고, 거기에 보시면 계열 옵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계열 옵션. 계열 옵션에서 이 데이터를 보조축으로 쓰겠다라고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낮은 데이터를 보조축, 오른쪽에 새로운 데이터로 새로운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값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있는 기준은 스크린의 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관객의 스크린의 수, 파란색이 관객의 수 차이가 나는 걸, 변화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크린 수와 변화량을 보는 거죠. 보니까 여기 특정 기간에 굉장히 많은 관객 수들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특히 7, 8월 달에 뭔가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를 또 했네. 자, 스크린 수도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이쁘게 잘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해결을 했네요. 보조축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들도 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축의 값을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축 앞뒤에 있는 여러가지 옵션 값들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화면에 뜨지만 2013 이전 버전에는 이제 보조축으로 해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축의 앞뒤를 바꾼다든지 여기 있는 단위의 값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걸 여러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좀 어려운데, 영화 1회 상영 시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어떤 영화가 수익률이 좋은지. 영화 계속 방영이 되는데 영화를 상영한 횟수가 있네요. 한 번 횟수당 올린 매출을 수익률이라고 계산을 했나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값을 보려고 봤어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는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값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값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값은 없는 거죠. 아이고, 파일이 꺼졌었네요. 자, 그래서 그 값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예. 아이고, 다시 해야겠네요. 피벗 테이블 할게요. 그대로. 예. 날짜를 전체 하지 말고요. 특정 월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룹을 하고요. 네, 특정 연만 일단 계산을 할게요. 우리가 2015년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별로 보고 싶은데, 영화별로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금액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금액. 근데 매출액이 아니고요. 매출액이 아니라 그 수익률을 보고 싶은 거죠.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필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필드를 하나 계산을 할 거예요. 자, 필드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그냥 임의대로 수익률이라고 제가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수익률. 자, 그리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매출 중에서 그 영화의 매출 중에서 상영된 횟수만큼을 나눈 값. 그러면 1회 매출이 되겠죠. 1회 매출, 정확하게 따지면 1회 매출이 될 겁니다. 그 값을 수익률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없었던 수익률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하나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수익률이라고 하는 값을 넣고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데이터들도 한번 표시를 화폐 단위로 한번 다 바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영화 전체 보지 말고요. 영화 중에서 특정 영화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상위 20개 영화 매출 기준으로 해서 상위 20개 영화의 매출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높은 애들부터 정렬을 했고요. 베테랑이 1등이네요. 그 다음에 전체 수익률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매출 추이로 보는 영화의 흥행순위죠. 흥행순위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1등이 베테랑이고 2등이 암살이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영화 수익률로 보게 되면, 그런데 영화의 수익률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매출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중에서 한번 보는 거죠. 자, 숫자가 높으니까 제가 숫자를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시가 되는 게 있는데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값을 색깔과 모양, 뭐 아이콘 같은 걸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지금은 높은 숫자 값 10개를 고르라고 했어요. 자, 봤더니 조금 전에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매출이 높은 애들이 위에 10개가 있는데, 수익률로 보니까 높은 애들이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시 지워볼게요. 이거 다시 지우고요. 심지어 그 매출액의 1등은 심지어 1등은 베테랑이 아니라 오히려 암살이 더 수익률 면에서는 베테랑보다 더 좋게 나왔네요. 그래서 단순 매출이 수익률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깔과 모양을 바꾸는 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값들의 모양과 크기, 색깔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이콘과 그 값들을 모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